정동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권리가 인권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누구든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인권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 인권을 위해서 했던 일이 옆에 있는 친구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건 나의 인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지요. 자,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옛날로 가보면 옛날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거에 개념이 잘 없어서 굉장히 어떤 그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순응을 하기보다는 이러면 안 돼, 이건 바꿔야 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예전에 우리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 94쪽입니다. 94쪽에 보면은 허균이라는 사람의 홍길동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글로 된 소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홍길동전이 국어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된 소설이다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양반하고 양반이 결혼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자식도 양반이지만 양반인 남자가 노비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더 낮은 쪽,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노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빠는 양반이고 아들은 노비면은 이 노비가 아빠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이 달랐으면은 대감마님 이렇게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첫째 부인이 양반이었다면 첫째 부인하고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는 양반이고, 그리고 그 남편과 둘째 부인, 노비인 둘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이는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형이 있더라도 형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었죠. 그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나온 형은 형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도련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신분, 서얼이라고 했는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홍길동은 양반 아버지하고 천한 신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길동은 이런 당시의 사회제도가 정말 안 좋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나라를 마지막에 하나 세우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그런 내용이 담긴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이에요. 이 홍길동전을 쓴 사람은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균은 사실은 양반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허균의 머릿속에는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 소설 속에 가짜 인물이 서얼제도를 이런 제도를, 사회제도를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홍길동의 생각이기보다는 허균의 생각이겠죠.
본인이 양반의 자제지만은 이렇게 그 시대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이렇게 열심히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95쪽 볼게요. 95쪽에는 방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소파 방정환. 우리 어디서 들어봤더라? 아마도 선생님 기억에는 그 도덕 시간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5학년 때 배우긴 배웠던 것 같은데, 아마도 도덕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이분이 살았을 때는 사실 남녀 차별도 심했고 신분에 따른 차별도 심했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너는 어린이니까 그냥 어른들 말 무조건 들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뭘 잘못하면 때려서 가르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방정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앞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방정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방정환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어린이날 선전문 중에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그러니까 어린이는 무조건 나보다 아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에게 경어,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시되, 그러니까 너무 반말을 아예 하지 말란 건 아니고 너무 그냥 막대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쓰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이 시대 때만 해도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동은 당연히 못하고 밭에 나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에 나가 일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크는 중이니까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하게 해도 달라. 그리고 어린이들을 책망할 때는, 혼낼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네가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고 이거를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분이셨죠. 밑에 있는 거는 어린이날 포스터, 어린이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린이날을 홍보하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방정환. 그 다음 96쪽에는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분은요, 수녀님이세요. 여러분 성당 알죠? 성당에 계신 수녀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테레사 수녀님은 아프리카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평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테레사 소녀의 연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personally am most unworthy, but I brought a girl child from the street, and I could see in the face of the child that the child was hungry. God knows how many days they had not eaten. So I gave her a piece of bread, and the little one started eating the bread crumb by crumb, and I said to the child, eat the bread. Eat the bread. And she looked at me and said, I'm afraid to eat the bread because I'm afraid when it is finished, I will be hungry again. This is
a reality. Maybe we are not hungry for a piece of bread, but maybe there is somebody there in the family who is unwanted, unloved, uncared, forgotten, that they are somebody to us, that they too have been created by the same loving hand of God to love and to be loved. There is the love. And love to be true has to hurt. Our poor people are great people, are very lovable people. I personally am most unworthy. 자, 잘 보았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분이었기 때문에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테레사 수녀도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아까는 이제 성당이 나고 이번엔 교회가 나왔네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흑인이죠. 이분은 그 마틴 루서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연설을 하나 한 게 있는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연설이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한 이런 연설인데, 이 연설을 영어로 틀어주면 친구들이 당연히 못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이분의 그 연설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분의 연설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마치 형제자매처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이 활동했던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을 약간 구분 짓는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백인들이 있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게 이제 인종으로 차별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심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서관도 흑인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 백인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따로 있고, 어떤 실내에도 백인들이 마실 수 있는 컵과 흑인들이 마실 수 있는 컵을 따로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흑인들하고 같이 컵도 마시기 싫다는 거죠. 버스에 타도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이 마틴 루터 킹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형제자매처럼 손을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들을 더 찾아보자고 하는데요. 지금 교과서에는 3명이 나오네요. 우선 첫 번째는 존 테일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는 넬슨 만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렌 켈러, 이렇게 3명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혹시 존 테일은 어떤 사람들,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의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면, 존 테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노동자의 인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이분은 대통령이시거든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신데, 이
미국처럼 약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백인들이 굉장히 다수의 흑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항상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백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백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백인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흑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분도 아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헬렌 켈러는 우리 도덕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이 헬렌 켈러의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몸이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그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장애로 인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본인이 여성이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인권 운동이었냐면은 신체 조건으로 불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 분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테레사 소니아, 마틴 루터 킹, 존 테일 이런 분들처럼 엄청나게 노력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7쪽이에요. 자, 매년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 마라톤을 함께 뛰는 박소망 씨. 도우미로 장애인들과 함께 마라톤을 뛰는 이분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저소득층 이웃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대한 씨.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이가 나와 있네요. 얘는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 매달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황민국 군. 네, 네 번째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음악 공연을 하는 가수 이사랑 씨. 자, 이 네 사람도요, 전부 다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네 사람 전부 다 인권상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이 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인권상 수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싶은지, 이 중에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지, 교과서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이유를 써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선생님이 말을 다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과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학습지, 사회학습지 중에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 알아보기라는 학습지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에서 봤던 방정환, 허균, 테레사 수녀 이렇게 세 분의 활동을 한번 적어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책을 참고해서 적어도 좋은데 선생님 늘 이야기하지만 교과서를 보고 그대로 베껴서 적지는 마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교과서를 펴고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교과서를 닫은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 있었죠.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아니면 존 테일, 헬렌 켈러 그리고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런 분들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써도 좋습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감사편지 쓰는 게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학습지는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